할렐루야, 오세고간 세상을 보는 창, 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즐겨 시청하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아마 즐겨 시청하는 TV 장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드라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는 참 재미가 있죠. 그래서 드라마를 챙겨본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이 더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드라마 시청 동기입니다. 텔레비전 시청이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장르를 꼽으라면 드라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도 TV를 틀면 아침에는 일일 연속극이 있고 저녁 그리고 주말마다 아주 다양한 드라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이제 A채널에서 하는 드라마도 너무 재미있고 근데 또 B채널에서 하는 드라마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문제는 동시간대에 방영을 하다 보니 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의 드라마는 재방송이나 드라마 다시 보기로 챙겨봐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드라마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즐거움을 주는 존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드라마 전성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수많은 드라마가 제작이 되지만 처음에 TV 프로그램이 송출될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1956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의 제작 환경은 좀 열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여건상 드라마 제작이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요. 한국 최초의 드라마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 최초의 드라마 제목은요.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드라마 출연자는 2명이었고요. 15분짜리였다고 해요. 2010년 이전까지는요. 그 지상파 3사에서만 드라마를 방영을 했죠. 따라서 그 동시간대에 이 세 개의 드라마끼리 경쟁하는 구도에 있기 때문에 한 드라마가 인기가 굉장히 높으면 시청률이 40%를 기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사랑받는 드라마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역대 한국 TV 드라마 평균 시청률 1위가 뭔지 아시나요? 1991년 11월 23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방영된 주말 드라마인데요. 바로 사랑이 뭐길래라고 합니다. 평균 시청률이요. 59.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요즘은요. 드라마 무한 경쟁 시대이고 채널도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드라마도 이렇게 시청률이 높을 수는 없을 거예요. 구조적 특징 때문에. 따라서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질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드라마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로는요. 원래는 파산 직전인 상태에서 드라마에 협찬을 했던 어떤 가구 회사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매출을 굉장히 높게 올려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드라마 파워는 엄청나지 않나요? 우리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시청 동기를 조사해 본 결과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미 추구입니다. 텔레비전은 오늘날 일상을 이루는 한 부분인 동시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화적 수단도 되었죠. 그 텔레비전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드라마는 특히 즐거움의 정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된 어떤 극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드라마는 일반적인 오락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이런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송출되고 등장인물이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요. 그 공통점 외에 연출자의 지도 아래 각본에 의해서 등장인물이
전적으로 어떠한 허구적인 인물의 역할을 연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객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즉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예술의 극의 형태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구의 스토리 안에서 인물들이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훨씬 더 극적인 스토리의 구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청자에게 특별한 재미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극의 형태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극적인 스토리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지 살아가는 모습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죠. 조금 더 이제 극적으로 누군가와 살아가고 미워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정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바로 우리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그 스토리나 주인공의 특징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등이 꼭 생기게 돼요. 처음에 행복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실은 뭐였나요? 정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외도를 한 그 여자는요, 자녀의 가정교사였다. 만일에 이런 그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한 갈등인 거죠. 또 어떤 드라마는요, 친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있는데요. 그 친딸이 이름을 바꿔서 아주 가까운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뭐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뭐 나쁜 일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재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딸을 잃어버렸다면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요, 찾는 순간 그 드라마는 어떻게 되죠? 종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나 고난이 없으면 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의 재미는 주인공이 경험하는 아주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그리고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경험하는 재미의 또 다른 형태는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이죠. 우리는 주로 주인공에게 감정을 공감하고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요.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도 기분이 나빠지죠. 예를 들어서 멋진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받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고백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질까요? 마치 나도 그 사랑 고백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청자는 자신이 닮고 싶거나 혹은 내면적으로 동일시하는 극중 인물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나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은 대리만족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속의 인물은요,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상호작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감정을 미디어 이론에서는 유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진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인 것처럼 그 가상의 인물을 경험하고 느끼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드라마 속의 인물의 호감과 친밀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렇게 마치 그 인물이 진짜 존재하는 것 같은 유사사회적 상호작용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의 이야기와 인물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드라마 속 인물에게 더 많은 감정이입을 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훨씬 더 큰
재미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사람들이 드라마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극화된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라마의 이야기라는 것은요, 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를 다루고 있죠. 사람들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나 불가능한 것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런 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에 불만이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나 상황을 창조해내는, 말하자면 어떤 상상 속 세계의 이야기에 열중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나 감동을 찾으려는 경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인물이나 스토리에 공감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이 과정은요, 결론적으로는 또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소망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부들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두 번째 동기는 현실 도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이루지 못하는 어떤 소망이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현실 도피인데요. 우리가 상상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안 이루지 못한 판타지를 충족하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현실 도피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통한 현실 도피는 단순하게 그냥 현실을 다 외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가진 이야기 세계는요, 시청자에게 현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상 세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청자는 현실에서 채우지 못하는 어떤 욕망이나 판타지를 드라마를 통해서 채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안 잠시 현실에서 살짝 벗어난 어떤 일탈적인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탈적인 즐거움은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활력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안 현실의 진짜 나를 잠깐 벗어나서 잠시 동안 그 현실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또 다른 나, 환상 속의 다른 나로 잠시 머물러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진 연하의 남성이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드라마가 한동안 크게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이런 드라마 소재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연하의 남성이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드라마가 주부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나마 아주 멋진 연하의 남성이 연상의 여인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판타지를 경험하려는 숨겨진 욕구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내가 아닌 다른 나가 되어보는 경험, 드라마 속의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는 현상,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나를 잠시 동일시하는 일탈 경험,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판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범주에 관해서 연구한 그 로제 카이와라는 학자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인물이 되는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보려고 하는 판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그 본능 중에서요, 그 놀이 본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놀이 본능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미미크리라고 하는 역할놀이에 빠져드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어떤 다른 인물, 가공의 인물이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즐겨하던 놀이를 한번 기억해 보면요, 이 소꿉놀이 같은 게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제일 인기 없는 역할이 뭐죠? 바로 아기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아이가 결국 아기 역할을 맡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원래 아이인데 그 아이 역할을 맡으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게 바로 아이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 인형놀이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인형이 다 이제 공주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인형도 들고 있는데 그 아이도 공주 옷을 다 입고서는 인형과 나가 거의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공주 옷을 입고 마트를 돌아다니는 아이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바로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판타지 욕구인데요. 아동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으로 판타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 되고 싶어 하거나 혹은 상상 속의 스토리를 통해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일상이 좀 잔잔하고 평안할수록 어쩌면 조금 더 이제 극적인 삶을 사는 드라마 인물의 스토리에 더 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멋진 연하와 연애하거나 혹은 사랑받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게 드라마에 빠져서 현실의 삶에 지장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현실 도피를 위한 드라마 시청이 우리에게 어떤 일탈의 판타지를 제공하게 될 때 그 드라마를 즐겁게 시청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낄 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가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드라마 시청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시청하는 주요한 세 번째 동기로 정보 습득의 동기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드라마는 허구의 스토리지만 모든 것은 현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마에 나오는 직업이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판사가 등장하는 법정 드라마나 뭐 소방서, 뭐 이런 특수한 소재를 다룬 이야기는요.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결혼을 더 빨리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가정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결혼 생활이나 연애, 직장, 취업 등의 스토리를 보면서 사실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 드라마를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요. 어떤 경우는 그 나라의 문화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한 학습 욕구가 있어서 해외 드라마를 보기도 하죠. 한류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국 문화가 궁금해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서 시청한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어떤 정보 습득의 동기라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드라마 시청을 즐기는 이유는요. 드라마 속에는 삶의 희노애락과 배신, 불륜, 살인, 사랑, 질투와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청하는 동안 간접 체험의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현실 도피를 통한 판타지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런 간접 체험이나 판타지는 우리 삶의 어떤 리프레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인생을 더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 배신, 불륜, 사랑, 질투와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과 함께 삶의 희노애락 혹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의 어떤 장엄한 대서사시가 모두 기록된 가장 심오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의 스토리를 잘 보면요.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소재가 전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투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요? 질투에 눈이 먼 형이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이야기죠. 다윗의 인생을 만일에 드라마로 만든다면요. 아마 대하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드라마 제목은 다윗의 일대기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울의 질투로 도망자로 살아가야만 했었고 또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는 갑자기 또 왕이 되기도 하는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다가 사랑에 빠지고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하를 일부러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엄청난 굴곡이 있어서 시청률이 정말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세 이야기도 대하 드라마 소재로 손색이 없죠. 드라마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스토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의 스토리들만 볼 때는요.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의 스토리의 원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 배신, 살인, 치정극까지 다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는 드라마의 스토리와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결정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성경 속 인간의 그 죄악의 스토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의 섭리로 변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말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시아버지와 다말의 이야기 아시죠? 그냥 아침 드라마로 내보낸다면 정말 소위 말하는 막장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 살아온 인생 스토리 대하 드라마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요. 우리 스스로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내 삶의 드라마를 완성해 가고 있는 거죠. 매일 하루하루 삶의 스토리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두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죠. 단편적으로 보면 슬픈 일은 비극으로 보이고 오직 기쁜 일만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지만 우리가 더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스토리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으로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죠. 시편 33장 13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활력을 통해서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의 드라마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해석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삶의 스토리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드라마를 즐겨보듯이 성경의 스토리를 즐기자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결정적으로 가장 성스러운 스토리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보다도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인생 드라마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성경도 잊지 않고 항상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